자, 지금부터 수능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올해 수능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제외하고 5번부터 풀이를 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f'x의 조건이 나와 있죠. 3x 곱하기 x-2라고 되어 있고 f1은 6이라는 조건을 준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f'x라고 하는 애를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fx를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뭘 한다? 양변에 인테그랄, 적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를 하게 되면,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번 쓸까요? 쓰고 나서 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얘도 한번 써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 밑에 있는 얘는 fx가 될 거고요, 그쵸?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 뒤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럴 때 f1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이 값이 6이어야 되니까 c라고 하는 값은 8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fx를 찾았네요, 그렇죠? fx라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f2이기 때문에 f2를 그대로 구해보면 8-12 플러스 8 해서 정답은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에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에 보면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이제 뭐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SN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A1이랑 A2를 구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요 첫 번째 식 계산을 해줄 건데 S4는 A1, A2, A3, A4까지 더한 거고 S2는 A1 더하기 A2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S2가 되기 때문에 S4에서 S2를 빼주게 되면 요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계산을 했을 때 A3 플러스 A4가 3A4랑 같기 때문에 A3는 2A4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A4는 2분의 1 A3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요게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S5가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S5는 2분의 1 첫째 항 A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랑 같기 때문에 요 녀석만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항 A를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6분의 1 A가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A는 첫 번째 항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A1이 10이고 A2는 2분의 1 공비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이 1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1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는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뭐야? 극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나오고 물어봤어. 맞지?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죠? f'(x). 자, 계산해봤더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그쵸? 얘가 얼마가 되는 게 필요하지? 0이 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x-6과 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나올 거고, 맞아요? 자, 물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미리 찾아봤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우선은 기본적인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x라는 값을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고 6이 나올 거고, f의 프라임을 보면 0이고 0이고, 부호는 어떻게 되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f라는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극대가 되는 지점이고 얘가 극소가 되는 그러한 지점이더라. 자, 따라서 자,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는 6이 돼야 되고, 그쵸?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는 얼마다?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선은 한 가지 더. 자,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는 풀이가 어떤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아,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자, 미분에서 0 되는 게 두 가지 생기는데, 걔가 작은 거는 x는 마이너스 2, 그쵸? 작은 거는 x가 왼쪽, 자, x가 큰 거는 오른쪽, 6,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와 6이 알파, 베타의 값을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주어져 있는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때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식은 항등식이겠네. 자, 저 fx 한번 묶어보면 자, 옆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요렇게 이제 다시 안에 묶어주면은 3차식이 나오니까 저 x-1분의 약분해줘서 이 fx의 값은 3x 세제곱, 여기 3x 제곱, 여기 3x가 나오겠네요. 자, 얘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니까, 자, 이 홀수 차수 승은 전부 다 0으로 날아가겠지. 자, 그럼 얘만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2까지 하고 2배 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 밖으로 내주고 x제곱 dx 그거 적분해주면 6 곱하기 계산해주면 이제 2 곱하기 8에서 16 그 정답이 2번이 나온다. 수능 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수직선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그죠? 수직선 위에 있는데, 이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을 한 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다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자, m 대 1-m이니까 바로 한번 써볼게요. 분모는 m 더하기 1-m으로 일단 써져 있을 테고, 분자에는 m 곱하기 PQ를 m 대 1-m이니까 m이라는 값에는 q를 곱해야겠죠. 5에 12 더하기 1-m에다가는 로그 5에 3을 이렇게 곱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이 얼마다? 얘가 바로 1이다 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럴 때 m 값은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로그에 있는 밑에 있는 숫자가 둘 다 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로그라는 거를 더할 때 밑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더하기 전에 우리는 이 m이라는 애를 지수로 1-m을 지수로 다시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더하려면 더워서 올려갖고 이제 써보면요, 로그 5에 12의 m제곱이 되고 로그 5에 3에 1-m제곱이 돼요. 자,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뭐다? 진수끼리의 곱이다. 그래서 12의 m제곱 곱하기 3의 1-m제곱이다. 이게 바로 1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럴 때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얼마여야 될까요? 요 안에 있는 애들 로그 5의 얼마가 1이다. 얘는 바로 5가 되어야겠죠. 맞나요? 자, 이제 요 계산만 좀 해볼 텐데, 12의 m제곱은 12가 3과 4의 곱이잖아요. 그죠? 3의 m제곱과 4의 m제곱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3의 1-m제곱을 곱한 값이 뭐다? 이게 바로 5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럴 때 요거 두 개 밑이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1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의 m제곱 곱하기 3이 5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다? 4의 m제곱을 구해라. 4의 m제곱 여기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4의 m제곱은 뭐다? 3분의
5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10번에 보면 t가 0일 때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이러한 PQ가 있는데 그때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PQ 사이의 거리를 이제 FT라고 둘 거고 FT는 이런 구간 내에서 증감을 나타내고 있을 때 이때 A에서 B까지 T가 A에서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이제 저희가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T까지 이렇게 이제 각자 적분을 해준 다음에 거리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V1을 이제 V1을 0부터 t까지 적분한 식을 x1이라고 둘 거고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우선 뭐 적을게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얘가 구간이 0부터 t까지 하게 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0부터 t까지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겠다고 하면 얘는 2t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적분을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7t 그리고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7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빼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거리니까. 그래서 식을 세우면 그게 FT가 되는 거고 FT는 절대값 3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여기서 빼주면 플러스 1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GT라고 둔다면 GT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저 구간을 찾으려면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얘를 우선 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G'T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그때 T 값은 2랑 6 이렇게 될 거고 우선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우선 인수분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이 되고 여기서 중근이 되는 t 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뭐 그리면 2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x축에서 접하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이때 극대값은 t가 2 극소값은 t가 6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서 적혀 있지만 0부터 a에서 증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 감소하는 건 여기 b부터 무한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2고 b가 6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부터 6까지 q가 움직이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요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구간이 2부터 2분의 7까지 근데 여기서는 음수가 돼서 부가 반대로 요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7부터 6까지 이 구간 내에선 양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지우면 요렇게 그래서 이 녀석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녀석 계산해주면 첫 번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7t 구간은 2부터 2분의 7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7t. 이때 구간은 2분의 7부터 6까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되고, 이 녀석 계산을 하게 됐을 때는 정답이 2분의 17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10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인에 대해서, 그쵸? A6의 절대값이 A8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수열 합의 결과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야. 맞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A6의 절대값이 A의 8과 같다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얘는 좀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어떻게? A6이 A8과 같다랑, 마이너스 A의 6이 A8과 같다라. 이렇게. 그쵸?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가질 거고, 얘는 A의 6이 0보다 작은 성질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차가 0이 아닌이라 그랬어. 자, 얘는 공차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예요. 자,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얘를 이항시켰어. 그러면 A6 더하기 A의 8은 0이 만들어지고, 그쵸? 근데 A6, A8, 6, 8, 정가운데 뭐 있죠? 7. 이 A의 7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의 7은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수열의 합을 볼 텐데,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AK 곱하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할 텐데, 수열의 합이고 분모가 곱이돼 있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뭐니? 바로, 그치, 부분분수라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의 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에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게 부분분수예요. 됐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차라는 걸 이제 찾아야 돼. 여기서 공차가 나오는 거 보여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어.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바로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를 우리가 편의상 D라고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D분의 1은, 요거는 이제 D로 바뀌었어요. D분의 1은 K와 관련 없는 거니까 시그마 앞으로 가서 D분의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나머지 뒤에 있는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합의 꼴로 바꿔서 규칙성을 찾으면 되죠. 자, D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자, 1을 집어넣었더니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렇게 되고,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더 쓰기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더하기 더하기. 5를 집어넣어 봤을 때 A5분의 1 빼기 A의 6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요 규칙에 따라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뭐로가 되지? D분의 1이 되고요. 첫 번째 마지막째. 자, A1분의 1 빼기 A의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가 96분의 5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를 찾을 거냐면, 요 공차와 A7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6개를 더하면 A7이 됩니다. 맞죠? 그럼 반대로 첫 번째 항은 A7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6D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6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7번째 항이 됩니다. 맞죠? 그럼 반대로 7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빼면 돼. 근데 7번째 항은 0이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D가 되겠네요. 자, 빼기 분의 1. 요게 D분의 1. 얘가 96분의 5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볼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죠? 바로 d분의 1 곱하기 6d분의 5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얘가 96분의 5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5가 약분이 될 거고 1이 되고 6이 약분이 돼서 6일은 6, 66에 36. 그럼 d제곱이 얼마 나오죠? 16이 나오네요. 4라니. 16이 나오죠. 그럼 d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4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와. 여기까지 따라오셔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분명히 A6은 음수였고요. A7은 0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공차는 무슨 수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났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따라서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15까지 그쵸? AK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해서 가운데 조금 비워놓을까요? A의 14 더하기 A의 15다. 지금 우리 A7까지밖에 안 구했어. 공차는 구해놨긴 했지만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볼게. 얘네 두 개. 첫 번째 항, 15번째 항. 정중항이 몇 번째 항이니? 8번째 항이죠? 두 개 합이니까 이 A8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얘네 두 개도 마찬가지네요. 얘네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가운데 A8은 하나만 덩그러니 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이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A8이라는 게 얘가 몇 개 있게 되지? 7묶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8이 하나 나올 거고 그러면 15 곱하기 A8이 되겠구나. 자, 이제 끝났네요. 공차가 얼마예요? 4다. 7번째 항은 0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얼마가 나온다? 아, 넌 4가 나오겠구나. 그쵸? 그럼 15 곱하기 4를 하니까 60이다 라는 정답을 저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 들어갑시다. 자, 함수 fx 이제 주어져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가 t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제 갈라지네요. 자, 이때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일단 이거 gx를 판단하기 위해서 fx부터 그려보면 x축, y축. 6 정도 잡고요. 9 정도 잡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이제 x는 t라는 어떤 적당한 선을 잡고, 이것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 요 주어져 있는 식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지겠어요. 자, 그 다음 요 gx의 이제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니까요.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전부 다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넓이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걸 한번 식으로 세워주면 t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0부터 t까지 fx dx 더하기 요 삼각형 부분만 우리가 넓이로 넣어줘야 되겠죠. 왜? 여기 밑에 음수잖아. 그럼 요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점이요 t,ft 여기도 마찬가지로 t 넣으면 t,ft고 얘도 t 넣으면 ft고. 자, 요 그러면 세로 길이가 ft니까 가로 길이도 ft겠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45도여서 1대 1대 루트 2 여기 더하기 2분의 1에 ft의 제곱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최대값 구해줘야 되니까 미분 이용해주면요 S'T는 ft 더하기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ft'T가 되니까 ft 곱하기 이렇게. 자, 이거 이제 ft를 전부 다 묶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t가 0과 6 사이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리는 없고, 그럼 요게 0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T의 값이 뭐다? 마이너스 1일때를 구해줘야 된다. 즉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전부 다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기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게,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딱 봐도 최대는 아니야. 왜? 요만큼이나 날라갔잖아. 그러면 이게 최대한 가다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 중에서 마이너스 1인 점이 있다고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인 접선이 딱 됐을 때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인 곳을 구했을 때. 그럼 그때까지 요거를 최대한 다 더해줬고, 이렇게 쭉 가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생기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우리가 최대값이구나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최대값인 걸 깨달았으니까 이 점을 찾아줘야 되겠지? 자, 그럼 저 주어져 있는 fx를 먼저 일단 전개를 하고 미분을 해주면, 자, fx의 값은요, 5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5 x제곱 더하기 54x 나오고, F'X는 9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30x 54.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양변에 9 곱하고 3 나눠주고 계산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다음 더하기 21은 0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그럼 x의 값은 뭐다? 3이랑 7이다. 그래서 요 우리가 최대값으로 잡아준 요 점 있지? 여기 언제다? x가 3일 때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x가 3일 때고,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더 확인까지 해주면 3, 7 그때 최대값을 갖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해 주면 된다? t는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이제 과정 지우고,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s의 3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되고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 fx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3 넣어서 여기다가도 제곱해주면, 자, 전부 다 계산을 정리해줬을 때 값이 4분의 129가 나와요. 오케이? 정답이 몇 번? 3번. 자, 13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13번 문제는 그림 문제네요. 그렇죠? 삼각형 두 개랑 외접원 하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일단 이 조건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가 뭘 써야 될지는 대충 예상이 갈 것 같아요. 일단 외접원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겠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도 쓰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아, 삼각형 넓이 공식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출발을 해봅시다. 자, 먼저 AB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죠. 써보죠. 이렇게 해서 3 쓰고, 자, BC의 길이 루트 13입니다. 그렇죠? BC 루트 13 써놓고, 자,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가 얼마다? 9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건이 따로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미지수 X와 Y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X와 Y는 뭐다? 9입니다 라고 일단 써놓고 출발을 해봅시다. BAC의 각은 3분의 파이 60도다는 이미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겠고, 자, ABC의 넓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S1이다. 삼각형 ACD,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S2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대문자 R이고, S2는 S1에다가 6분의 5를 곱한 것과 같대요. 이건 나중에 쓰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이 밑에 있는 삼각형 ABC는요, 요 길이 알고 요 길이도 아는데 요 각을 알아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C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구할 수 있죠. 요 AC라고 하는 요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 길이를 Z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이 Z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공식을 쓴다?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 텐데, 코사인 A, 즉 코사인 3분의 파이는 공식 뭐죠? 2 곱하기 양쪽의 변의 길이,
그 다음 양쪽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뺀다입니다. 맞나요? 계산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요거 2분의 1이고요. 그쵸? 얘는 6z고 z의 제곱에서 9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계산할 거 좀 해보면요. 요거 약분되고 3z 올라간 다음에 넘어가면 z의 제곱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요거 인수분해 예쁘게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면서 자, 따라서 z의 값은 얼마다? 자, 힌트 첫 번째 z는 4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일단 여기다 4라고 써놓을게요. 4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S1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완전히 구할 수가 있죠. 자, S1 한번 써볼게요. S1은 2분의 1의 양쪽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워지고 남는 거는 3 루트 3입니다. 괜찮나요? 이제 요거의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된다? S2를 써야 돼요. 그쵸? S2를 써야 되는데 S2는 2분의 1 곱하기 자, x, y를 우리가 변수를 놔뒀으니까 얘네들을 좀 활용해 볼 텐데 두 변의 길이에다가 그 끼인 값을 써야 되는데 끼인 값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놔볼까요?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S2입니다. 그런데 아까 썼잖아요. 처음에. 그죠? 얘가 얼마다? 9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9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조건 준 거 S2는 6분의 5 곱하기 S1이다 라고 한 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게 되면 2분의 9 사인 세타는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이다 이렇게 쓰겠죠? 괜찮나요?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9로 나눠주면 9분의 5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사인 세타입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ADC, 즉 ADC 세타였어요. 그죠? 근데 사인 세타니까 분모값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대문자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못 쓴다. 사인 법칙 쓴다입니다.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을 써보면 자,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누구? Z죠. 4를 하면 자, 이게 뭐가 되나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이때 바로 지름이 나옵니다. 지름이 나오면 2로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바로 이게 대문자 R이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을 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인 세타분의 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R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분자에는 2가 있고요. 분모에는 사인 세타의 제곱. 아까 사인 세타 구한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25 곱하기 3 81 이렇게 되면 약분 해서 계산이 되고 자, 마지막에 결국 이 계산값은 뒤집어서 곱하면 25분의 5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엄청 어렵진 않아요. 다만 모든 공식을 다 쓰죠. 삼각형의 넓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모든 공식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해볼게요. 자, 14번에 보면 여기서 우선 fx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x가 2일 때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고 여기서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t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제 gt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9가 되는 그때 k값이 1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1개를 만족시켜주는 이제 a,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최대값이라 했기 때문에 1개가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때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우선 그려야 되는데 우선 위에 이 위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ht라고 둘게요. 그래서 ht는 hx라고 둘게요. h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우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은 이렇게 0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x값은 뿔마 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뿔마 1이고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할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3차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1일 때 이제 극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때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1 요렇게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5 요렇게 돼요. 5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y절편이 1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x값이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y값은 5 이때 y값은 얘 그냥 뭐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y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서 지금 x가 2일 때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x가 2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려면 뭐 x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6 2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플러스 1이니까 y가 5죠. 그래서 얘는 뭐 그래프 비율로 뭐 설정해도 되고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y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일선상에 있는 x값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때 x는 2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져서 이제 9가 되죠. 그래서 x가 2일 때 9 여기 위에 있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2,9 요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얘가 지금 a가 우선 여기서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양수 아래로 볼록이고 b도 어쨌든 양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알지만 그래프가 뭐 얘가 지금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는지 뭐 아닌 거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얘 그래프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y는 t라는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지금 어쨌든 요거 더했을 때 9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거를 만족시켜주는 k가 여기서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요렇게 그으면 점 하나 둘 셋 세 개 맞고 아래다 그어도 세 개 무수히 많이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무수히 많으면 안 되고 1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대로 두면 지금 여기도 2개 여기 지금 3개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나만 만족시켜 주려면 이 아래에 있는 식이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라서 얘가 이제 좀 개입을 해 줘야지만 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라서 얘를 그래프를 요쪽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죠. 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이렇게 좀 더 내려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내려와도 되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요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지워버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조금 더 내려온 요 녀석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딱 이렇게 그으면
여기 사이 있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마찬가지로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는 너무나 많죠. 1개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조금 더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맞냐면 y가 마이너스 3일 때까지 내려오면 요렇게 지금 여기다가 딱 긋게 되면 지금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얘를 y는 t 이제 요렇게 이제 긋게 되면 함수값 여기서 3개 그 다음에 좌극한은 여기서 좌극한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마이너스 같은 조금 더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조금 더 아래다 그으면 교점 몇 개? 1개.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여기에 딱 그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니까 요거 성립하는 게 지금 9가 성립이 되고 요거를 만족시켜 주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요 식에 대한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B인데 여기서 B는 그러면 B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때 X 값은 B 요렇게 되고, 여기서 A, B를 구하려고 요렇게 선을 내려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내리면 지금 참고로 이 녀석의 길이는 2차 함수가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b-2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2분의 b-2 이렇게 될 수 있고, 요 높이는 2차 함수의 그 비율에 의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a고 2차 함수기 때문에 a 곱하기 2분의 b-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높이가 얼마냐면 y가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y가 9가 되기 때문에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산을 할 건데 제곱을 하게 되면 4가 생겨나니까 a 곱하기 b-2의 전체 제곱은 48 이렇게 돼서 곱해서 48 되는 거는 첫 번째 a가 48이라고 하면 요게 1이 돼야 되니까 b는 3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48일 때 b는 3이다.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이제 24가 되면 요게 2가 돼야 되는데 제곱수니까 2가 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12. 그러면 옆에 있는 게 4가 돼야 되니까 b가 6, b가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요게 되니까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51이 돼서 정답은 1번 요렇게 되겠죠. 자, 15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자, 그랬을 때 A6 더하기 A7이 얼마가 되어라? 3이 되어라 라는 거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첫째 항이 자연수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N이 1이면 2가 나와요. 자연수네요. 만약에 N이 2면 2분의 1에서 1이 나와요. 역시나 또 자연수죠. 그쵸? 그럼 이 자연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결과들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다 뭐가 나온다? 자연수가 나온다.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n이 6이면요. 6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근데 잘 봐. 3은 홀수니까 위에 집어넣어서 2의 세제곱하면 얼마? 8이죠? 다시 자연수가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6과 A7이 있는데 A7 더하기 A의 6이 얘가 얼마예요?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네들도 자연수들이겠구나. 그래서 얘가 2, 얘가 1, 반대로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5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앞에가 2고 뒤에가 1이야. A6이 1이야.
자, A6이 1이어야 돼요. 그쵸? 얘가 1이어야 돼. 2의 몇 제곱이 1이니 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지. 그쵸? 그래서 0은 제외. 그러면 1, 얘가 1이 돼야 돼. 2분의 1에 짝수를 곱해서 1이 되는 거는 뭐예요? 2밖에 없어.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4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2가 돼야 돼. 2를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2가 되려면 1. 그쵸? 자, 2분의 1에다가 짝수를 곱해서 2가 되려면 얼마야? 4. 오케이. 그럼 A3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1이야. 근데 1 봐봐. 방금 전에 했어. 이 앞에 항이, 뒤에 항이 A6이 1이면 A5가 2가 나왔단 말이야. 그 A4가 1이니까 A3은 2가 나와야 돼.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4. 그러면 2의 홀수만 거듭 제곱해서 4가 돼야 돼. 있어? 아니요, 없어요. 2분의 1의 짝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건 있죠. 8. 이 규칙성들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따 뒤에 다시 쓸 겁니다. 자, A2. 이제 2가 나왔어. 근데 이 뒤에는 1, 4. 이 뒤에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A5가 2면은 A4가 1, 4. A3이 2니까 A2는 1하고 4가 나와야 되죠. 네, 이 규칙이 그대로 온다고요. 따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볼게. 8. 자, 그럼 2를 홀수만 거듭 제곱해서 8이 될까? 가능해. 3. 세제곱 되잖아. 그쵸?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짝수가 8이 될까? 이것도 가능해. 16이 되거든. 이해되지? 그럼 이제 대망의 A1 찾아야 된다. A1. 자, 그럼 이게 1이에요. A2가 1이면 얘 다음에 얼마 나와? 당연히 2 나오죠. 2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4예요. 근데 4 다음에 8 나오는 거 됐어요. 오케이. 얘도 나왔네. 이제 3이에요. 2의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는 거? 없죠. 자연수 중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짝수를 했을 때 3이 되는 거 얼마예요? 6이 있죠. 6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6이 되는 거 봅시다. 2의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16은 불가능하지. 근데 짝수의 절반이 16은 돼. 30이야.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이거 갑시다. 자, 2예요. 2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앞에 항이 A5가 2면 A4가 1, 4였어. A6이 2니까 너도 2개 나와. A5가 1, 4. A5가 잠깐만. A6이 1일 때 A5가 2였죠? 근데 얘는 A5가 1이야? 그럼 너는 2로 가. 2밖에 없어. 지금 이게 한 칸씩 밀려서 쭉 다 써지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부지런히 하나씩 하나씩 써볼까요?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1하고 4가 나와야 되고요. 그쵸? 1 다음에는 2가 나와야 되고 4 다음에는 8이 나와야 되고요. 2 다음에는 1, 그 다음에 4, 1, 4가 나오고요. 8 다음에는 3하고 얼마 나와야 돼요? 16이 나와야 되고요.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4 볼게요. 4? 8. 8? 36. 3, 그 다음엔 6. 16, 다음에 32. 여기는 이제 2개 찾아야 되겠네. 자, 그럼 다시 가자고. 2를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6이 돼요? 아니요. 짝수를 2분의 1에서 6이 됩니까? 네, 12요. 자, 2를 홀수번 거듭 제곱해서 32가 되나요? 네, 5요. 짝수를 절반해서 32가 됩니까? 네, 64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 A1을 쭉 다 찾은 거야. 그쵸? 그럼 얘네들 다 더하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이 나올 거고, 여기가 38이 나올 거고, 그쵸? 얘는 5, 8.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얘는 28이 나올 거고요. 얘는 69가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다 더했더니, 그래요. 요거까지 더합시다. 48이 될 거고요. 자, 요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죠? 56이 나올 거고요. 자, 요거 2개 더할게요. 7이고, 계산 잘해야 돼요. 계산 실수하지 말고. 97이 될 거고요. 자, 얘네 2개 더했어요. 그럼 2개 더하면 3이 나오고요. 그렇죠? 10 올라갔으니까 153이 나오겠네요.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요 규칙적인 부분들만 찾으면
의외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3의 x 빼기 파이승은 27분의 1의 x승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3의 x 빼기 8. 이게 아니라 3이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3x가 돼서 지수가 같아야 되죠? 밑이 똑같으니까 x 빼기 8은 마이너스 3x. 자, 풀어주면 x의 값은 4가 나옵니다. 정답이 그래서 4. 자, 수능 17번 문제 같이 해볼 텐데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fx가 이러할 때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fx 요거 미분할 건데 곱의 미분이잖아요. 그죠? 곱의 미분은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한번 쓰고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f'x가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라? 1을 대입해라.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2 곱하기 2는 4니까요. 8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8이 됩니다. 자, 18번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에 보면 수열 이렇게 A, B가 있는데 요 두 개가 같고 요거 계산했더니 33일 때 저희는 1부터 10까지 이제 BK를 구하는 거죠. 그 얘는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얘 앞에 있는 AK를 A라고 줄게요.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이제 BK를 B라고 두면 2B-1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3A 플러스 B가 33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B 값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입법으로 A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6B-30 플러스 B는 33이라고 쓸 수 있고 7B가 63이 되기 때문에 이때 B는 얼마가 되냐? 9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다음은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함수 fx가 sin의 4분의 파이 x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자, 근데 x가 0부터 16이라고 했을 때,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우리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한번 가보도록 하죠. x 자리에 2 더하기 x를 넣을 거야. 그러면 sin에 2 더하기 x를 집어넣어서 4분의 파이로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의 x. 자, 그 다음에 사인에 자, 얘도 집어넣어서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x. 얘가 작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쵸? 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는 뭐 되죠? 각변환 될 거고 얘도 뭐 해야 될 거예요? 각변환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각변환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를 바꿔봤더니 코사인에 얘가 4분의 파이의 x가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똑같아. 제곱. 아, 작다 4분의 1.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 2항.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인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2항 시키면 뭐 할 거야? 당연히 합차 쓸 거죠. 코사인 4분의 파이에 x 마이너스 2분의 1과 자, 코사인의 4분의 파이에 x 더하기 2분의 1의 곱이 얘가 음수다.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나가면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x가 얼마와 얼마 사이라는 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얼마야? 2분의 1 사이다 라는 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그치? 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축이라는 게 나올 거고 자, 여기 이제 적당하게 x축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에 앞에 뭐 곱해진 게 없죠? 최대값이 1 이 정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 이렇게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될 텐데 자, 우리 주기라는 거 한번 볼게요. 주기.
자, 얘는요, x 앞에 4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주기는 뭐가 돼요, 주기? 그치? 얘의 절대값 분의 원래 코사인의 주기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주기가 8이 만들어지죠. 그쵸? 아,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 얘가 16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 사이냐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네. 이거 왠지 바깥처럼 보이네? 사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라인이 하나 쭉 있을 거고 2분의 1 되는 라인이 하나가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사이니까 얘와 얘 요 가운데, 얘와 얘 요 가운데, 얘와 얘 가운데, 얘와 얘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치? 요게 만족하는 거 자연수 x값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주기성과 대칭성 가지고 어렵지 않게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맞죠? 오케이. 한번 보자.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낼 값은요, 바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x가 2분의 1 되는 가장 작은 첫 번째 예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코사인의 몇 도가 2분의 1이지? 몇 도가? 그쵸? 60도, 3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의 x가 얘가 3분의 파이가 만들어져요. 맞지? 그럼 파이가 약분될 거야. 그럼 x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라는 게 나오거든? 아, 그럼 여기가 3분의 4야. 더 길게 그릴 거야. 그쵸? 네. 자, 그럼 0에서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4죠? 그럼 요 지점은 바로 뭐가 될까요? 요 지점 위에다 그릴까? 요 지점. 예. 4-3분의 4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야? 여기. 얘는 얼마가 나와요? 얘는? 4 더하기 3분의 4가 나와요. 얘는요? 예, 요 지점. 8-3분의 4가 나올 거고, 자, 요 지점은 8 더하기 3분의 4가 나올 거고, 자, 요 지점은 바로 여기가 얼마가 12가 되죠. 12-3분의 4가 나올 거고요. 자, 요 지점은 12 더하기 3분의 4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지점은 8-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자연수네요. 그치? 자, 3분의 4와 4-3분의 4 사이의 자연수. 여기에는 어떤 자연수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앞에는 맨 처음에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2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는 4 더하기 3분의 4예요. 그리고 8-3분의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는 게 목적이야. 맞죠?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 나오죠? 6 나올 거고. 끝났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8 더하기 3분의 4와 12-3분의 4. 그쵸? 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끝났죠. 네. 자, 12 더하기 3분의 4와 8 얘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였어요. 16-3분의 4. 12 더하기 3분의 4와 16-3분의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 그쵸? 14가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얘네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 그리고 12 3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 들어갑시다. 자, A가 루트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 곡선 y는 fx 위의 점 원점에서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은 A라고 하고, 자, 그 다음 곡선 y는 fx 위의 점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자, 점 A가 선분 OP를 지름을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자, 그 지름 포인트
5a 곱하기 ab 선분들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주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f'(0의 값은 뭐다? 2. 그래서 이때의 접선은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는 2x가 돼요. 자, 그러면 이 y는 2x랑 fx의 교점 찾아주면 마이너스 k제곱 2x가 되고 양쪽에 똑같이 2x 지워주고 그럼 요거 묶어주면 자, 우리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구해야 되니까 x가 a 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까지 구하면 점 a라는 점은 a,2a가 된다. 자, 그 다음 이 점 A에서의 접선을 또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를 구해줄 수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A라는 점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빼기 A 더하기 2A가 되고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지워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세제곱이 남아요. 자,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이 되고, 자, y에다 0 넣고 구해주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세제곱이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으로 바꿔주죠. 자, 이제 우리가 점 A랑 점 B 전부 다 구해줬고, 남은 조건이 뭐냐면, 지름분하는 원위의 점이네요. 점 A가. 자, 가볍게 그려보면, 여기가 점 B라는, 여기가 점 A구나. 자, 우리가 지름의 원조각은 항상 90도. 지름 원조각 항상 90도. 자, 이렇게 잡아주면요. 요거 어차피 접선 위의 점이고, 접선 위의 점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두 접선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지? 90도. 수직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구해주면, 곱해주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a제곱 값이 정리하면 2분의 5 나오고요. a의 값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루트 쳐줬을 때 루트 1, 루트 5여서 2분의 루트 1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점 A랑 점 B를 전부 다 이 A 값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요. 점 A가 여기 말고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2분의 루트 10, 루트 10이 나오고요. 점 B는 자, 여기 분모가 2분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빼기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요거랑 곱해서 분자가 4분의 5 루트 10이 나와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5 루트 10, 0이 나와요. 자, 이제 최종적인 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마무리 해줍시다. 자, OA 선분 길이 곱하기 AB 선분 길이는 자, OA 선분 길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4분의 10 더하기 10이고 AB 선분의 길이 자, x좌표의 차가 2루트 10이니까 제곱해주면 40이 되겠네.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 그럼 4분의 50 곱하기 루트 50 전부 다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50이 나와서 정답이 25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정답이 25가 된다. 수능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이 문제는 시작이 양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fx가 보니까 6을 기준으로 또 그림이 다른가 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에 대해서 fx가 갖고 있는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 일단 이 문장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문장이긴 한데 볼 때마다 헷갈리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애가 있고 그랬을 때 만약 gt가 최소값이 5가 되려면 양수 a는 어떤 범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요, 이 밑에 있는 문장들을 뭔가 해보기 전에 fx의 그래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y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y축, x축입니다. 자, 그럴 때, 일단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6은 이게 6입니다. 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어떤 식이 그려진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자, 이 식은 0과 6을 근으로 갖는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완전제곱식까지도 좀 써보면 이렇게 돼서 3,9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 뭐 9는 한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 6보다 더 큰 쪽은 로그를 그리는데 이 로그는 점근선이 x는 5네요. 그죠? 여기 바로 5가 있어 점근선이 여기 있을 거고 6을 넣으면 로그 1이니까 밑이 무엇인가 1이기 때문에 0을 딱 지납니다. 6콤마를 지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양수의 A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그릴 거니까요. 뭐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값에 따라서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 GT라고 하는 애가 뭔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GT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가 이러한 범위에서 갖는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해가 안 되니까 t가 0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t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t가 0이면 이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그죠?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누군가요? 바로 오른쪽 끝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t가 0일 때 오른쪽 끝값을 최대로 가지니까 g0이라고 하는 0일 때의 값은 바로 이 함수 값을 그대로 옮겨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그때의 최대값은 여기. 좀 더 오른쪽 가면 그때의 최대값은 여기. 계속 이 최대값들이 이 오른쪽 범위의 끝,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 그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근데 그거를 t 값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까지 그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죠? 언제까지 그림이 그렇게 될까라는 건데, t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오른쪽 값이 뭐가 돼요? 얘가 바로 3이 됩니다. 근데 이 fx는 3일 때에 9라는 값으로 최대값을 갖잖아요. 그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대값은 항상 9겠죠. 그래서 2라는 값일 때 이 2,9를 지나게끔 똑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이 옮겨지는 이런 그림이 일단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t값이 2보다 커지면 이 범위가 3을 계속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2를 딱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였는데 예를 들어 2.5 집어넣으면 1.5부터 3.5 계속 3을 포함하죠. 범위가 3일 때가 최대인데 그걸 계속 포함하고 있으면 그 동안만큼은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9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싹 유지가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라는 거죠. 자, 범위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 이 왼쪽 값이 3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3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t-1이 딱 3이 되는 그 순간, 즉 t가 4일 때입니다. t가 4일 때 까지는 계속 함수값을 이 9라는 값으로 유지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범위가 계속 갈 때마다 이 왼쪽이 더 크죠, 그죠? 범위가 이 크기를 유지하면서 갈 때마다 이 왼쪽에 있는 t-1을 대입했을 때의 범위가 더 이제 최대값이 돼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부분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것처럼 쭉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가 이제 관건인데, 자, 제가 gx 하나를 예를 들어서, gx가 아니라 로그를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구간의 크기가 2니까 2라고 하는 구간만큼은 계속 가지고 갈 때 최대값이 여기였어요. 그죠? 계속 여기가 최대값이었는데 이 검지손가락이 최대값인데 어느 순간 얘가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서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같아지고 나서부터는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 엄지손가락은 올라가니까 엄지손가락 부분의 함수값을 g가 점점점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검지손가락이 왼쪽 범위,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범위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얘네 둘의 함수값이 딱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범위를 따라서 쭉 점점점 그게 GT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값이 5래요. 그죠? 이 빨간색 그래프의 최소값이 5여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스타트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때가 t가, f가 1일 때의 값을 t가 0일 때가 갖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f가 1일 때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 값이 뭐냐면 그 값이 바로 5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서의 그림이 이 위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같아져야 된다. 최소한 5 위쪽에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이 함수값이 5인 곳이 f가 5예요. 5? 그러면 구간의 크기가 2인데 했을 때 여기 7이라고 하는 거 7. 7일 때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 순간부터 누굴 따라간다? 얘를 따라가요. 그죠? 7일 때 여기 연결해 볼게요. 그때부터는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 그림을 어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5라고 하는 값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5라는 값에서 자, 이 길이를 좀 길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쭉 오다가 점점 얘는 내려가고 어느 순간부터 얘가 올라가는데 딱 5라는 값에서 딱 7하고 값이 똑같아지는 순간부터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갈 거니까 그때부터 이걸 따라서 쭉 갈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최소값이 5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7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더 크면 더 빨리 이게 꺾일 테니까 5보다 더 큰 값을 가질 테니까 얘 때문에 최소가 5가 된다는 겁니다. 되시나요? 따라서 자, 우리가 이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되는 식은 뭐냐? 아, 그렇다면 로그라고 하는 값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가 뭐보다 이 라인에 해당하는 5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값이 뭐니까 2분의 1이니까 a는 2를 곱해서 10 이상이다 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바로 10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느 순간에 얘가 오른쪽 그래프를 땡겨서 그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했고, 그 기준이 5기 때문에 fx에 5를 대입한 것과 7을 대입한 걸 기준으로 해서 7일 때가 5 이상이다 라고 하는 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핵심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22번 풀어볼게요. 자, 22번을 보면 fx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1인 3참수라고 했고, fx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fk-1 곱하기 fk 플러스 1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로 뒤집어주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미분을 했을 때 F-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F'4분의 1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F8을 구하라고 했고, 우선 fx가 지금 뭐 큰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서 그래프 개형을 좀 추론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추론을 해줘야 되고, 우선 이 두 개를 보니까 0을 기준으로 대칭인 녀석이죠, x값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한번 그래프 개형을 유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1, 요게 1. 요렇게 이제 너무 그래프를 왼쪽에 그렸어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그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0, 마이너스 1, 1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감소하는지 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지 0보다 아래에서 감소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해보죠. 여기서 0보다 위에서 이제 x가 0보다 이제 위에서 감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x 값도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위에 거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 요게 2 차이 나는 요 상황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는 양수죠.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여기 아래를 통과하게 되면 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고, 만약에 통과한다고 쳐도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마이너스 3일 때 음수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통과할 수 없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수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양수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통과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일 때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4일 때는 음수가 되니 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이제 쭉 그렸을 때 이렇게 계속 얘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3차함수 그래프 기형에 맞지 않아서 0보다 위에서 감소하는 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아래쪽에서 감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3차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언젠간 또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에서 이제 음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를 통과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3일 때는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가 되니까 1일 때랑 3일 때 여기서 곱하게 되면 양수가 돼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음수가 되기 때문에 2를 통과할 수가 없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3일 때 또 통과한다고 해보면 여기서 그 다음에 있는 4까지 따져보면 2일 때는 음수인데 4일 때는 양수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의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0을 기준으로 위에서 감소, 아래로 감소는 성립하지 않네? 그럼 남은 한 가지, 0을 지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그리면 이제 0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생겨야겠죠. 요렇게. 근데 얘도 지금 보면 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을 지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얘 둘 다 지금 0이니까 요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저기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입을 해보니 16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과연 마이너스 4분의 1이
맞냐? 라고 하면 이제 계산해보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도 틀린 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되는 거지 생각을 했을 때 얘를 1을 지날 때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럴 수 있죠. 0, 마이너스 1, 1 요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선 얘는 요렇게 지나는데 이제 1보다 왼쪽 부분을 지난다고 하면 1 양수 마이너스 1, 0 그 둘이 곱하면 0보다 크거 나왔다. 성립을 하고 조건 자체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따져 볼게요. 그래서 얘를 지금 식을 적으면 f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값, x값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둘게요. 그래서 얘도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1 마이너스 k 그 다음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니까 얘도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x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적을게요.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16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16을 곱하면 3 빼기 8 플러스 8k 마이너스 16 얘가 지금 저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8k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얘를 지금 여기서 곱해버리니까 조금 계산 이상해졌는데 그냥 계산을 할게요. 얘는 1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여기다가 16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16 곱하면 3 빼기 8 플러스 요 계산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계산 복잡하네요. 그래서 얘가 8k는 마이너스 5 이항시킨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때 x 값은 지금 마이너스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는데 여기서 x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성립을 하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 남았죠.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통과할 때 1 전에 통과하는 거를 그렸으니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1 전을 통과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조건 성립하겠죠. 1일 때 0의 마이너스지만 둘이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성립. 그 다음에 여기서 0 2 양수니까 성립. 그래서 요거는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요걸로 또 식을 적으면 fx는 x-1 이 녀석 x값을 마찬가지로 k라고 두면 얘를 미분하게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kx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1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분배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녀석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수 없애려고 전체에다가 16을 곱하면 뭐 이거 계산하면 애초에 이게 16분의 8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6 곱했을 때 11이죠. 그래서 11 얘가 2분의 3k니까 16 곱하면 24k 24k이고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24K는 끝만 오른쪽에 적을게요. 그래서 24K는 상수항 11을 이항시킨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8분의 5가 되니까 X가 음수, X 음수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8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f8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자리에 8을 집어넣으면 8 곱하기 7,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하게 됐을 때 8분의 6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7 곱하기 69가 되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48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83이고 이 문제 자체가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시도해서 한 번에 딱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험장에서 그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추론을 이렇게 했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83이 되기 때문에 483 이렇게 되겠죠.